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은 승선을 앞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열흘 정도의 긴 항해를 거친 102명이 도착한 곳은 하와이 호놀룰루 외항.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미주 한인 이민이었죠. 그리고 1910년 앞서 도착한 노동 이민자들과 단지 사진으로만 결혼을 결심한 여성들. 사진 신부로 불렸던 이 여성들은 1924년까지 1000명 정도가 이주했으며 초기 하와이 한인 사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30년 당시 미주 지역에는 총 8,321명의 한인이 있었는데요. 무려 77%가량이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여성은 2,362명, 당시 미주 한인 인구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2015년 현재 정부가 인정한 미주 지역 독립유공자는 모두 154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 하와이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단 4명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최근 하와이 사진 신부들이 독립운동과 관련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태평양의 동쪽에 위치한 하와이. 일제강점기 조국을 뒤로한 채 머나먼 이민길에 올랐던 여인들이 도착한 곳은 하와이의 중심도시 호놀룰루였다. 호놀룰루에 있는 하와이 대학교를 찾았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이 학교 한쪽엔 뜻밖의 한국 전통 양식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교육을 위해 설립된 이 연구소는 하와이 한인들에 대한 자료를 다수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독립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 1919년에 제작된 한 장의 낡은 포스터.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것이 독립선언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한 것 내용까지 쓰고 내각 이름까지 써있고 이렇게 합쳐서 만드는 겁니다. 독립선언서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강요 명단은 물론 임시정부의 정강까지 담긴 이 포스터는 당시 3,000장이 제작 판매됐다. 독립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이거를 독립기금 자금 모금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 우리 여자들이 했습니다. 그녀들은 과연 누구일까? 한 영수증 속에서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주에서 활동한 대한독립군 대표가 군자금을 받은 사실을 표시한 영수증. 독립자금을 보낸 이는 바로 하와이의 대한부인구제회다. 1919년 모국의 3.1운동 소식에 하와이 각 지방에서 모여든 여성들. 이들은 조국 독립운동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한다. 대한부인구제회 장정과 취지서에는 동기와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독립운동으로 참상을 당한 사람과 부상당한 동족을 구원하고 대한부인의 참된 모습을 보전하고자 한다. 우리 대한부녀들아, 때가 왔도다. 이때는 조상나라를 독립지위에 올려앉혀 놓은 때요. 목적은 나라 위하여 피 흘리고 죽고 갇히고 고생하는 동족을 구제할 것이다. 3.1운동 때 참가하여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소위 그 위로금이나 위용금을 보내고자, 그게 첫째 목적이라 이게 이제 부인구제회 그 회원 증서입니다. 회원. 네. 회원들은 단순히 회비나 성금만이 아닌 여러 가지 장사를 통해 독립자금을 모았다. 떡, 김치,
무말랭이 무침 등 돈이 남을 수 있는 장사는 모두 했다.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모은 독립자금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각종 독립운동단체에 보내졌다. 기록에 따르면 대한부인구제회가 애국사업에 지원한 금액이 미화 2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Women were active in facilitating these events, and it was just one more way in which they could communicate to the larger community, whether, as I say, through parades or festivals, about the dilemma, the issues confronting Korea. And so I think when you talk about Korea's independence, its independence movement, especially in Hawaii, women played a very strategic role and a very active role, which needs to be documented. 하와이 여인들의 독립운동은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네? 이 사람이 할머니래. 누구요? 이 사람의 외할머니. 전수산이 이 사람. 대한부인구제회의 일원이었던 전수사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She had taught my mother and older aunt earlier so that they could perform at the Honolulu Academy of Arts. They had invited grandmother to do the Korean programming there, which was one of the first times that the local community was able to see Korean dancing. 국권을 빼앗긴 나라 식민지 조국을 위해 대한부인구제회 회원들은 한복을 입고 전통춤을 추었다. 모국의 문화를 전승하고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들이 직접 무대에 섰던 각종 공연은 독립자금 모금을 위한 활동이자 조국을 알리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축제와 행사에 한복을 입고 참가한 이들이 반드시 손에 든 것은 바로 태극기였다.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는 당시의 태극기가 보관돼 있다. 여자들이 이걸 바느질을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광목을 잘라내고 거기다 색깔을 넣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휘날릴 때 양쪽을 보여줘야 되니까. 1920년 무렵 하와이 한인 여성들이 손수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태극기에는 이영만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독립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독립기금 자금 모집하고 그러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도 보급을 시키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하와이. 1903년 1월 하와이 호놀룰루 외항에 도착한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을 필두로 하와이 한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기 1919년에 일로 이사를 왔거든. 사탕수수 농장의 계약 노동자로 하와이에서의 삶을 시작한 초기 이민자들. 식민지 조국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새롭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던 그들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삶 역시 결코 녹록지 않았다. 예, 이게 이제 처음 이민 오신 분이 쓰고 온 가시거든요. 더구나 돌아갈 조국을 잃었다는 것은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분들이 못 살아서 이민 온 건데 그 당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 뜨거운 땡볕에서 수수밭에서 막 찔려가면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비참했죠. 당시 하와이 한인 사회의 일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진 신부의 등장이었다. 사진으로만 결혼을 결정하고 이주한 여성들. 그녀들은 하와이 독립운동의 주요한 세력이 됐다.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던 중 20살의 나이에 사진 신부로 하와이에 간 천연희. 그녀의 자필 기록과 카세트 테이프에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하와이 여인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일본에 합병이 되고 우리 태극기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니 어떻게 울었던지 밥도 안 먹고 그 안창호 씨가 연시 참 말을 잘하는데 연시라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듣고 애국자로 연시라는 소리를 듣고 대한부인 구제회라든가 국민회에 참여해서 3.1운동의 독립선언서 또 포스터도 막 붙이고 댕기고 또 후원금 걷어서 고국으로 보내고 항상 마음속에 자기의 조국이 있었고 또 헤어진 어머니와 언니가 항상 가슴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국을 떠났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하와이의 여인들. 메리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한국은 삶이자 전부였다고 했다. Right. Thank you. yeah. 그래서 점점 한국말도 잊어버려요. 할머니의 잊혀가는 한국말처럼 하와이의 그녀들도 너무 쉽게 잊혀버린 것은 아닐까. 괜찮아요. You know? Because 그때 사람들이 사랑해서 나라 사랑하고 한국 사람 사랑하고 그래서 enough. 참혹했던 일제강점기, 독립투쟁에 나선 사람은 남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일 독립투쟁에서 여성들은 언제나 남성들과 함께 활동했지만 역사는 그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독립투사들의 활약상은 여러 차례 조명되어 왔으나 대부분 남성 독립운동가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역사평가 역시 미미한 실정입니다. 독립운동의 당당한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사의 주변인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 우리가 그녀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